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인사이드 앤서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로보톨터스 코리아 디렉터이신 세레나 정님 모시고 문과생으로 업변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문과생으로 업변본을 받는 거. 네. 세레나님 혹시 문과생이신가요? 네, 저 문과생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도 문과생이고 물론 이제 성경 계열이지만 네. 환경 계열이 또 문과생이 또 똑과 같은 분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던 주제입니다. 이게 확실히 그 헤드헌터이시니까 이과생 분들보다는 문과생 분들이 연봉을 좀 덜 받고 있는 게 사실일까요? 사실 그 평균을 내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돌이켜보면 제가 뭐 케미컬 혹은 뭐 IT, B2C 여러 채용을 해봤을 때 이과생을 선호한다 혹은 이과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포지션은 있는 반면에 문과생만 지원할 수 있다 혹은 문과생을 선호한다는 포지션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 진짜 그러네요. 네. 저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없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사실 이과생을 원하는 회사들이 많으니 평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과생 분들 중에 특히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석사까지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네, 헬스케어 쪽이나 아니면 아예 공대 쪽 석사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뭐 석사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쳐주시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문과생보다는 평균적으로는 이과생이 연봉이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졸업하고 바로 석사 가는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네. 회사 생활 한창 하시다가 네. 중간에 대학원 가시고 이런 분들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가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문과생 중에서는. 맞습니다. 오늘 이제 문과생이 역대 연봉을 달성하려면 네. 꼭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네. 주신다라고 벌써부터 두구두구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나씩 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연봉이 억대 연봉이 되려면 상방이 조금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내가 일할 회사의 그 산업군. 네. 뭐 흔히 생각을 해보면 테크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정말 열려 있죠. 그렇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탑 한 10 정도는 대부분 테크 기업들이 있는 이유가 그만큼 돈을 잘 벌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뭐 테크 혹은 뭐 그런 쪽의 산업군을 선택을 하시고 뭐 그다음 국내 이제 해외 이런 식으로 또 산업군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은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팔아도 사실 글로벌보다는 너무 작을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뭐 K-뷰티 이런 쪽이 뜨고 잘 되고 있는 이유도 한국 시장만 타겟을 예전에는 조금 했었더라면 요즘에는 점점 더 해외로 나가는 그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해외 사업을 하신 분들은 연봉을 국내 사업만 하신 분보다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어요. 멀티로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저는 그 직무도 사실 여기 안에 포함을 아예 하고 싶은데 직무도요? 네. 직무라고 하면 저는 상방이 열릴 수 있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영업이 가장 이제 억대 연봉에 가까울 수 있다. 그렇죠. 네. 영업은 AI가 못하잖아요. 그죠. 영업은 AI가 해도 사람이 하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1차적인 것을 뭐 AI가 할 수는 있어도 정말 클로징은 대부분 사람이 할 수밖에 그러네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업은 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꽤나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제 보너스 혹은 뭐 인센티브 이런 형식으로 내가 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뭐 베이스는 작아도 뭐 연봉 자체는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업과 같은 이제 직무가 내가 억대 연봉에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문과생으로서는 문과생이 뭐 저는 단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요. 저는 좀 강점이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문과생이 억대 연봉을 달성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정말 특이 케이스를 빼고는 뭐 이과생보다 코딩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강점을 살려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이용한 영업이 어찌 보면 억대 연봉을 조금 쉽게
그나마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첫 번째 얘기부터 네. 대단한 비밀 보따리를 풀어주셔서 야, 이거 나머지 두 개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네. 문과생이 억대 연봉을 달성하려면 필요한 두 번째는 네. 뭘까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좀 주니어라면 내가 산업을 바꿔볼 수 있거나 뭐 직군을 바꿔볼 수 있는데 내가 이미 경력이 쌓였는데 그걸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 분야에서 1위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리 뭐 작은 시장이더라도 네네. 작은 직무더라도 그런 1위가 되면 대체될 수 없는 인재가 되다 보니까 네. 현 회사에서도 연봉을 더 주려고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다른 회사를 갈 때도 이 연봉 아니면 안 갈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연봉 테이블이 높아져서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내 분야에서 1위가 되라라는 게 다양한 해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세레나님의 정의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장을 뭐 소위 이제 씹어먹는 뭐 이런 인재인 건지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성과 평가를 뭐 이렇게 좀 상위권으로 받는 건지 뭐 어떤 걸까요? 사실 저는 시장에서 씹어먹는 인재가 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같이 일해보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잘 모를 수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가장 해볼 수 있는 건 저는 적어도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1등이 돼보면 그러면 다른 곳이랑도 이제 얘기를 할 이야기거리들이 생기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1위는 적어도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내 자리에서 내 회사에서 정말 뛰어난 성과를 보여보고 그럼 그걸 가지고 다음 직장에서도 내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 그러면 네. 세 번째 네. 또 비밀이 궁금한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두 번째랑 이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내 회사에서 직무에서 1등이 되는 건 뭐 한 달 안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면서 그 와중에 꼭 세 번째를 생각을 해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려운 일 하기. 어려운 일 하기. 네.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저는 억대 연봉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제가 만났던 되게 다양한 분들 중에 한 분이 한 회사를 한 7년, 8년 다녔는데 그 회사 안에서 억대 연봉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억대 연봉이지 다른 분들은 그 정도의 연봉은 아니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해서 당신은 억대 연봉이 된 것 같냐라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그냥 시키는 건 일단 다 했고 이런 거 해야 돼? 하는 것까지 자기는 일단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분은 마케터셨는데 그 회사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하나의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 회사에 들어갈 물류 담당자가 필요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류를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회사에서 좀 믿음직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해볼래? 했고 그분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또 이제 기회겠지 생각을 하고 이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뭔가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을 네. 기회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네. 그런 센스? 그쵸. 네네네. 센스이자 어찌 보면은 저는 그게 또 긍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누군가는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저도 이제 관리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데 어려운 일을 맡길 사람은 결국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저는 맡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 자리에 올라오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조금 잡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제 케이스도 좀 공유를 드리면 제가 처음 매니저가 됐을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좀 괜찮은 팀을 만들어 놨는데 잘하는 부서는 떼고 옆에 좀 이제 맡아줘야 될 어려운 부서가 있으니 네가 좀 해라. 저는 처음에는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어려운 걸 시키고 주는 거지? 이거 잘하는 거는 나도 열심히 해서 잘해놓은 건데 약간 구렁텅이로 가는 느낌이었는데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대표가 날 싫어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팀장이 날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이 좋은 것 같고 날 밀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 왜 이러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청을 한 건 또 당돌하게 어린 시절이지만 연봉을 그럼 올려달라. 네, 거기서 들어온 대답 지금 올려줄 수 없다. 잘해 올려줄게. 잘하면 올려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네, 참작을 할 수 있다. 약속할 순 없다. 그럼 저는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뭐야? 나 이 어려운 일 시키고
연봉도 못 올려준대. 이게 맞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도 그때 그냥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 보스라면 왜 나한테 맡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분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세란아 네가 너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를 믿어서 이거 기회야. 난 처음엔 안 들어왔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진심이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이건 회사고 내가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스의 말을 사실 따르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싫으면 내가 퇴사를 해야 될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고 다행히 또 제 성과를 좀 잘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저한테 요즘에는 주시긴 하시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네. 꽤나 경력 대비 빠르게 이제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라는 잡 타이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거 리캡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로는 시장을 봐라, 상방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분야에서 1위가 되라. 세 번째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일을 해라. 네. 이게 뭐 한 가지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다 같이 좀 따라와야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뭐 하나만 한다고 해서 억대 연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됐을 때 억대 연봉은 또 생각보다 쉽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억대 연봉 찍는 것 자체가 원래 1차적인 목표는 될 수 있겠지만 네. 또 막상 이렇게 찍고 나면 또 그 다음 목표를 막 이렇게 소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자체에 막 목을 엄청 매달기보다는 네. 내가 발전하는 어떤 하나의 증표로서만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네. 로버트 홀터스 코리아에서 출간하신 연봉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고 네.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네. 제가 있었던 직무도 여기 들어있어서 네. 살펴보고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면서 네. 좀 뭐 이거를 읽는 방법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요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구글 창에서 로버트 홀터스 연봉 조사서라고 네. 치면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이 개인 정보들을 또 이게 공짜로 주기엔 좀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또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네. 제공하시고 받아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출을 누르시면은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코리안 네. 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서베이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제출을 구글 창에 그 검색하셔서 제출하시고 이렇게 똑같은 메일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가이드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속하는 직무의 연봉이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내가 좀 속한 업계의 연봉 수준이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알려줄 수 있나요?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생각보다 그 HR 담당자분이나 뭐 각 업계 대표님들이 대략적인 연봉 테이블을 알고 싶다. 근데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이 좀 특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발간이 됩니다. 매년 한 2월, 3월 정도에 발간이 되고 있어서 업데이트는 되고 있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그 데이터도 있고요. 그다음 마켓 오버뷰도 있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 데이터, 저희 등록된 후보자분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이제 분야의 매니저분들이 리뷰를 하고 이제 올라가 있고 평균값이시면 평균값. 네, 평균값이기 때문에 너무 적거나 뭐 너무 높으신 분들 생각보다 이거 너무 연봉이 낮은데요? 혹은 뭐 높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 같은 경우엔 저희 마케팅팀에서 이제 저희 고객사분들한테 혹은 뭐 등록된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HR분들이나 뭐 대표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서베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한국 시장에 특화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소중한 정보인데요. 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정보가 진짜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 또 이제 그 나라를 선택을 하시면 간혹 뭐 이제 국내 기업 다니시는데 해외 연봉 정보도 좀 알고 싶다 하면 다른 나라 것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서 뭐 각 업계의 인사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처음에 업계 연봉 수준 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하시는 채용 담당자 뭐 대표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봉 수준 확인은 이제 후보자분들이 보시게 해놓은 거고요. 다만 그 두 데이터는 같습니다. 저희가 각 이제 분야 전문 팀에서 다 리뷰를 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되어 있고요. 네. 테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쪽을 가보면 이 안에서도 이제 오. 어떤 그 직무냐에 따라 달라요. 개발자가 또 AI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좋네요. 네. 그런 분야로 조금 나눠져 있고 또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 세일즈 엔지니어라는 직무도 조금 있어서 그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세일즈 안에서도 아. 여기는 이제 한 연차라고 해야 될까요? 아. 연차 혹은 직무별로 조금씩 나누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시니어 고객 담당 관리자 아하. 뭐부터 시작해서 영업 대표 이게 보통 얘기하는 세일즈 익세큐티브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이런 식으로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세일즈를 하시는 매니저분들은 영업 관리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거 정말 좋은 자료라서 네. 좀 많이 사장님들도 네.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진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인사 담당자로서 여러 자료들을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많이 보죠. 네, 그렇게 느끼셨을 때도 어찌 보면 저희 고객사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가 좀 놀랐던 거는 네. 저도 이제 다른 HR 컨설팅 펌에서 데이터를 받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데이터 안에 이제 그 카테고리를 보면은 네. 조금 기가 찬다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직군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총무 담당자랑 보안 담당자 이렇게 묶여 있다든지. 너무 다른 직무인데. 그래서 뭔가 이게 사실은 그게 데이터가 되게 있어빌리티는 좋은데 쓰임새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항상 들었던 게 차라리 이 직군들을 분리해서 더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 두 개가 달성되는 그 데이터들이라서 네.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 때 이걸 알았다면 되게 재미있게 참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인사 담당자들끼리도 공유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내 직군은 생각보다 수준이 높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좀 세분화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회사 자체가 헤드헌팅 회사 안에서도 분야별로 팀이 정말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 담당하는 팀 따로 있고요. 그다음 뭐 보안 담당하는 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되게 이 시장 자체에서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문과생으로 억대 연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억대 연봉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내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스스로 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 정도로만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중요한 팁 3가지를 또 나눠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연봉을 올리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도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시러 다시 한번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